인공지능 알고 하자 수업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합성망을 훈련시키다 보면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점인 데이터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나 연구 때문에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축하다 보면 모델에 넣어줄 데이터, 즉 사진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연습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매하기도 좀 그렇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보강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총 4,000장의 사진을 가지고 2,000장은 학습을 위해 1,000장은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나머지 1,000장은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장의 표본을 가지고 작은 합성망을 구축하여 단순하게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 정확도는 아마도 70% 정도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적합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아세요? 이건 많은 연구자분들이 밝혀주신 건데 그냥 많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적합이란 개념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데이터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패턴을 발견한 모델은 당연히 학습 데이터에서 높은 정확도를 출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낮은 정확도를 출력합니다. 그럼 두 데이터셋의 정확도 결과값 사이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당연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발생한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강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70%에서 80% 정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데이터셋을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한 필수 기법인 사전 훈련망을 이용한 특징 추출, 사전 훈련망 미세 조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을 적용하면 정확도를 90에서 95%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두 번째 기법을 사용하면 97%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합성망은 예를 들어 사진, 즉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진 특징을 학습하므로 인지 문제에서 데이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처럼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사용자가 일부 답을 달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 코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 제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데이터를 받아주세요. 이 데이터셋은 총 25,000장의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들이며 사진 크기는 전부 제각각이고 총 용량은 대략 500MB 정도 됩니다. 우리는 코드를 통해 각 클래스당 1000개씩의 훈련 표본, 여기서 클래스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위한 각 클래스당 500개의 표본,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위한 클래스당 500개씩의 표본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의 폴더 경로를 미리 저장해주세요. 이제 코드로 넘어와 우리가 저장했던 경로를 코드에 붙여줍니다. 이때 역슬래시를 꼭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새로운 폴더를 만들기 위해 아무 이름을 지정해주시고 폴더를 생성한다는 dir.create 함수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리고 폴더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코드가 잘 작동되었다면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으로 폴더 하나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금 만든 폴더 하위 경로에 또다시 폴더를 생성하기 위해 파일 패스 함수를 활용하여 train, validation, test 세 가지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위 폴더마다 강아지와 고양이 폴더를 생성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면 저처럼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성한 폴더에 사진을 넣어주기 위한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paste 0 함수로 1000장의 고양이 사진 파일 이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파일 카피 함수로 처음 25,000장이 들어있는 경로에서 1000장만큼 복사해주기 위해 고양이 학습 데이터 폴더 이름을 가져와 넣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진행 사항들을 알려주며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고양이 학습 데이터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고양이 사진 천장에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폴더도 아래 코드와 같이 실행을 시켜주시면 각 폴더마다 사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잘 복사되었는지는 아래 코드를 실행시켜주시면 각 폴더마다 사진의 장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cat 함수는 모든 원하는 것을 붙여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고, 역슬래시에는 한 문장을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데이터들은 다 준비가 되었으니 모델을 위한 작은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축 방식은 이전 수업과 매우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케라스 모델 시퀀테일로 시작을 해서 레이어 컨버전 2D와 레이어 맥스플링 함수를 교차로 쌓아줍니다. 여기서 인풋 사이즈는 사진을 입력받는 크기인데 제가 임의로 가로 세로 150씩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필터 수, 액티베이션으로 렐류를 사용하는 것, 레이어를 거치며 점점 작아지는 사진 사이즈는 거의 모든 합성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층들을 쌓고 레이어 플래튼 함수로 펴주신 후에 레이어 댄스를 통해 완전 연결 계층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진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 계층의 유닛은 1,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로 설정하고 쌓아줍니다.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둘 중 하나를 고르기 위해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입력값이 들어오고 분석 결과 고양이일 확률이 50%가 넘어가면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이렇게 돌아가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과 우리가 넣은 사진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서머리 함수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사진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고 필터 수는 점차 증가하며 플래튼 함수를 지나고 나서는 3차원 텐서가 1차원 텐서로 평평하게 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위한 층이 보입니다. 이제 훈련을 위한 모델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은 컴파일 함수로 진행되며 추적하기는 옵티마이저 RMS 프로프를 사용했습니다. 꽤나 안정적이며 성능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LR은 학습률 러닝 레이트의 줄임말이며 손실은 이진 분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진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는 정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함수로 모든 사진의 크기를 재조정하고 플로어 이미지 from 디렉토리 함수로 이미지를 변환시키겠습니다. 이 함수의 주요 인자는 타겟 사이즈, 배치 사이즈, 클래스 모드입니다. 타겟 사이즈는 패치된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받아온 사진들은 크기가 모두 달랐지만 이 값을 줌으로 150, 150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배치 크기, 배치는 소집 단위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다음으로 분류 방식. 우리는 이진 분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에서는 주로 fit 함수를 사용했지만 방금 사용한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fit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해줍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인자값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생성한 훈련 데이터로 만든 제너레이터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은 한 에폭에 사용한 스텝 수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총 2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고 배치 사이즈가 20이니까 100번을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체 훈련 데이터에 대한 학습 반복 횟수입니다. 이 값은 임의 값을 주시면 되는데 전 3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 데이터로 만든 제너레이터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인자는 한 에폭이 종료할 때마다 검증할 때 사용할 검증 스텝 수를 지정합니다. 우리의 검증 데이터는 총 1000개이며 배치 사이즈가 20이므로 인자값은 5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모델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전 CPU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을 마치셨다면 항상 모델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모델 저장은 아래의 함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getWord 함수로 저장 경로를 확인해 주시고 폴더를 확인하시면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잘 훈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플롯 함수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적합, 낮은 정확도가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적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습할 표본이 너무 적어서 모델이 충분히 학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보강 기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강이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충시켜주는 것인데, 이때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긁어오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무작위 변화를 주어서 이미지를 조금씩 변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함수를 이용하며 다양한 인장값을 통해 사진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 레인지 함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정한 값만큼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인장값은 우리가 지정한 수만큼 가로와 세로를 변환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줌 레인지 인장값은 임의로 확대를 시켜줍니다. 이 외에도 엄청 다양한 변환값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케라스 설명서를 검색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델의 보강할 데이터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두 번째 코드만 수정하셔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보기엔 분명 같은 이미지인데 모델이 봤을 땐 전혀 다른 사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보강은 이와 같이 사진 하나를 무작위로 변화를 시켜주며 데이터 수를 증폭시켜 과적값을 줄이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추가해준다면 더 높은 정확도와 과적값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드롭아웃도 모델이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신경망 중간중간에 무작위로 0값을 주는 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만든 모델에 플래튼 함수에다가 레이어 드롭아웃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값은 임의로 0.5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다시 컴파일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모델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를 일부 가져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 코드를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델을 fit generator 함수로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만약 저와 같이 CPU이신 분들은 아마 엄청 오래 걸리실 겁니다. 저도 아마 1시간 좀 안 되게 걸렸는데 제가 학습 결과 파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학습을 완료했다면 아까와 같이 모델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과적값도 일어나지 않았고 대략 80% 정확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첫 번째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낮은 정확도, 과적값 현상 모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보강, 드롭아웃 기법을 적용해주니까 정확도도 10% 이상 상승하였으며 과적값 현상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축한 모델처럼 처음부터 학습하여 지금보다 더 정확도를 끌어올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훈련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수업 시작 전에 잡담 시간이 좀 있어야 하는데 수업할 양이 하도 많아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알고 하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수업 시간은 더 좋은 내용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링이었습니다.